네, 그럼 3월 11일 수업인데요. 뭐 아직 빈자리가 많으니까 일단 진도부터 좀 나갈게요. 뭐 발표는 오후에 하던지 하고.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모듈, 그 우리 수업 중에 지금 쓰고 있는 모듈 PIP 설치 URL은 녹화를 안 떴어요, 일부러. 네, 어쩔 수 없이 GitHub에 오픈을 해놓고 있긴 한데, 뭐 그게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건 저도 원치 않는 부분이라서, 안 떴으니까 잘 보관하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 일단은 시계열 분석은 뭐 거의 프로토타입을 주말 동안 거의 다 잡아놨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토타입은 거의 다 잡아놨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쪽에서 좀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와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분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해요. 자, 로지스틱 이제 슬슬 좀 지겨울 때 됐으니까 좀 빨리빨리 갑시다. 마지막 부분만 좀. 자, 깔끔하게 재실행 한번 했고요. 자, 다중 로지스틱 회귀, 뭐 다항 로지스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와인의 화학적 성분을 통한 등급 분류 데이터셋이라고 돼 있어서 캐글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이걸로 이제 챌린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좀 나와 있고, 대충 번역기 돌려보면은 네, 뭐 이렇게 제출하는 방법도 설명돼 있고, 평가 지표는 이제 F1 스코어 값이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 업로드된 항목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그 제출된 코드 중에 봤더니, 자, 이거는 정확도 98%인 거고, 정확도 98%는 지금 여기 평가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몇 가지 그 F1 스코어가 제일 높은 거를 봤더니 제가 확인했을 때 95%인가? 되는 게 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깨보려고 조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은근슬쩍 안 보고 넘어갔던 게 독립변수 보고 부분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의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 독립변수 보고도 넣기는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독립변수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스테이트 모델스에 있는 패키지를 같이 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되는 결과에 최대한 맞춰보는 걸 타겟팅을 했었는데, 스테이트 모델스의 그 그냥 로짓이라고 하는 함수는, 클래스는 그 다중분류 로지스틱을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다중분류를 지원하는 로지스틱은 MN 로짓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얘를 사용했을 때 그 독립변수 보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고요. 출력 결과는 R에서 하는 것도 거의 엇비슷하게 출력 형식이 엇비슷한 거는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자, 뭐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Y의 종류 분류하는 게 01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들은 전부 와인에 대한 그 화학적 성분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가져왔고요. 자, 가져온 데이터들 쭉 봤더니 여기 보면은 중앙값이 들쭉날쭉한 거 봐서는 얘도 대충 표준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종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불균형이 좀 있어요. 근데 데이터 불균형은 늘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100대 100대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예를 들어서 7대 3으로 쪼갠다. 내지는 8대 2로 데이터를 쪼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70%, 70%, 70%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90%를 뽑고 여기서는 80%를 뽑고 여기서는 70%를 뽑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트레인 데이터, 결국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항상 불균형은 나와요. 각각의 클래스에서 균일하게 데이터를 뽑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걸 다 섞어서 랜덤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 치중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 불균형은 항상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상자 그림 좀 그려봤어요. 상자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니까 이게 변수 이름이 옆으로 겁나 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좀 겹쳐서 이게 좀 싫어서 콜백을 하나 걸었어요. 콜백으로 콜백 파라미터 주면은 여기 콜백 함수로 서브 플롯 객체가 전달이 되죠. 여기서 xtix 라벨스 하면서 기존의 xtix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걸어주고 각도만 30도로 돌렸어요. 그 콜백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자잘하게 수정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 요 그래프에 콜백 집어넣는 거는 이제 지난주 중에 한 번 다 얘기했고요. 자, 그럼 여기 특정 요소 하나가 좀 유난히 튀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만든 함수인데요. 그 종속 변수에 대해서 독립 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보통 휴를 걸어서 KD 플롯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산점도 그래프를 이제 하나씩 교차해 가면서 하거나 그러죠. 제대로 됐다면은 먼저 앞에서 상자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기술 통계 내용을 보고 요 변수랑 요 변수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찍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요. 그게 정석이긴 해. 근데 이거 눈 뚫어져라 쳐다보기 좀 귀찮아서 저번에 우리 아이리스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반복 돌면서 모든 변수들끼리 이렇게 다 자동으로 출력하게 해놨어요. 이거를 모듈화 했습니다. 자, 화면 구별하실 때 이렇게 그 어두운 색으로 나오는 거는 모듈 코드예요. 자, 플롯.py 쪽에서요. 새로 추가된 기능이고요. 클래스별로 독립변수의 분포를 출력하기 위한 함수를 놨어요. 여기에 데이터, 원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X축에 들어갈 컬럼들 리스트, 그리고 얘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그래프 종류는 일단은 커널 밀도 함수. 여기서 종류값을 커널 밀도 함수, 히스토그램 두 개 같이 그린 거 이렇게 세 종류로 하게끔 했고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구간도 잡아줘야 되니까 빈스 팔레트 걸고, 그 다음에 커널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그 선 밑에 면을 채울지 여부, 나머지는 기본 파라미터들이고요. 자, 만약에 X축에 그 설정할 항목들이 없다면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컬럼을 다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모든 컬럼들이죠. 얘가 컬럼 하나예요. 이 컬럼이 그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 컬럼과 같거나 아니면 데이터 타입이 숫자 타입이 아니면 컨티뉴 걸어서 다시 가게 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게 모든 컬럼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타입이 KD이면은 KD 플롯, 히스트면은 히스토그램,
히스트 KD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서 KD 풀로 같이 출력해라. 이렇게 옵션에서 그 모든 컬럼에 대해서 반복문 돌면서 그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함수를 출력했을 때 모든 필드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별로 다 나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남은 내용들 중에 이제 분류 분석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기능은 앞으로 좀 예제 시간 단축을 좀 많이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정규분포 안 따르는 데이터도 다수 대충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봐선 정규분포 따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평균은 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렸는데요. 스캐터 바이 클래스. 데이터 프레임 주고 이제 카테고리 컬럼 정해주고 아웃라인에 대한 옵션은 이건 이상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룹 여기에 전달되는 그룹 파라미터는 산점도 그래프니까 X축, Y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1, X2, 그 다음에 X2, X3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리스트를 받은 파라미터로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컬럼을 갖고 와서 반복 돌면서 데이터 타입이 정수가 아니면 건너뛰고 여기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야겠네. V가 Q와 다르고 Q이거나 아니면은 정수가 아니면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반복 돌면서 아까처럼 이제 리스트에 그룹이라는 리스트에 집어넣는데 두 개씩 묶어서 한 그룹으로 걸었고요. 만약에 아웃라인이 있으면은 우리 산점도 그래프에 그 테두리 그려주는 컨벡설이라고 하는 함수 만들었잖아요. 걔를 호출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스캐터 플롯을 호출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얘를 호출하면은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산점도 그래프를 쭉 그려주는데 이걸로 봐서는 얼추 군집이 명확하게 보이는 영역도 좀 있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분류가 될까 싶은 기준도 좀 있다고요. 근데 뭐 특정 변수만으로 이렇게 다 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경우는 이거는 테두리를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게 했고요. 자, 일단 데이터 구경은 대충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을 했어요. 아까 스케일링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종속 변수에 대한 타입 변환. 왜냐면 데이터 불러올 때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분석 모형 가져올게요. 지금 이 단계에서 리포트 출력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을 때 뭐 다항 분류에서는 에러가 나는 상황이었으니까 fails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그 ROC 커브 그리는 것도 다 구현을 해놨었는데 ROC 커브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출력 안 하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봤을 때 기준이 F1 스코어가 97이에요. 자, F1 스코어가 이제 97.5인데 확인해 보니까
그 캐글에 등록됐었던 최종 스코어가 0.98이었어요. 아까 제가 0.95라고 얘기했었는데 0.98이었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더 추가적으로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데이터를 진짜 일일이 확인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근데 뭐 화학적 성분을 내가 알게 뭐야, 그쵸?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데이터 불균형 해소입니다. 데이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것도 이제 꽤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util.py에 myBalance라고 하는 함수를 넣었어요. 이것도 자주 쓰려고 하니까 코드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를 전달받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싶은 그 불균형 해소 방법을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전달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스모트, 그 다음에 오버, 언더 셋 중에 하나를 받게끔 했고요. 방법이 세 개니까. 이 메소드 방법에 따라서 객체 만들고 불균형 함수, 불균형 처리하는 함수 이렇게 if문으로 각각 호출하게끔 하고요. 만약에 지정된 방법이 아니면은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키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리된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를 튜플로 묶어서 리턴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myBalance라는 애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기본값이 아까 기본값이 이제 스모트였으니까 여기는 오버샘플, 메소드는 오버라고 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F1 스코어가 0.96 나오네요. 예, 그림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다소 과소적합 같아 보이기도 해요. 0.96 태글보다 점수가 낮아요. 과소적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언더샘플러. 자, 언더샘플러를 돌렸을 때도 지금 F1 스코어가 96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좀 과대적합스러워 보이네요. 훈련 세트가 적은 경우에 좀 과대적합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모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오이, 전에 100% 집에서 했을 때는 99%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CPU 때문에 좀 반올림이 돼서 출력된 것 같아요. 집에서 확인했을 때 99였어요. 그래프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F1 스코어 0.99 나왔고 학습 곡선 모양도 제일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캐글보단 잘 나온 걸로. 자, 여기까지 워밍업이고요. 요 예제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다항 로지스틱을 하면서 독립변수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회귀계수 같은 것도 잘 확인을 안 했고요. 왜냐면은 다항 로지스틱, 그 다중 로지스틱이 이거 보기가 좀 귀찮아요. 일단은 그 모형 객체에서 클래시즈 언더바라는 값을 확인하면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클래스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속 변수가 0, 1, 2 이렇게 3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다중 로지스틱은요, 회계 개수가 이 클래스 값이 각각 0, 1, 2인 거에 대해서 3가지 경우가 존재해요. 자, 회계 개수를 확인하면 그 종속 변수의 클래스 수에 따른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열이 2차 배열로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y의 품종이 0일 때, 여기는 y의 품종이 1일 때, 여기는 y의 품종이 2일 때예요. 그러니까 같은 독립변수라고 하더라도 개수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항 로지스틱은 이거는 회귀식을 추정하면은 클래스 종류별로 나와요. 그래서 회귀식도 안 만든 거야. 귀찮거든. 근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정리하고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편도 보면은 절편도 클래스 개수별로 나와요. 자, 구현된 결과는 지금 최종 결과는 모듈화는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 과정을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여기에 다음 교시 코드가 좀 더 추가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 좀 할게요. 자, 만약에 본인이 작성하던 모듈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건 아니구나. 본인이 작성하신 모듈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모듈 저장소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저장된 코드만 확인하셔서 본인 실습 코드에다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네, 모듈에 대한 변경사항은 이제 전부 다 더 많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수업 중에 모듈 어디가 바뀌었는지는 각자 잘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단톡방에 그 모듈 저장소 URL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이항 로지스틱에 대해서 독립변수 보고 코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이제 개수의 수에 대해서 0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접근을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코드가 쭉 이렇게 그 단일로 진행이 되죠. 근데 다항 로지스틱과 그 이항 로지스틱은 개수, 뭐 절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 배열로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고 개수도 그냥 하나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 로지스틱 했었던 거 처음에 봤었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 여기 에스티메이트 받아왔으니까 자, 처음에 이제 이항 로지스틱에 대해서 했을 때 개수 확인하면 이렇게 1차로 떨어져요. 그리고 절편을 확인해도 값이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데 클래스가 많아지면은 클래스 종류별로 떨어진다고. 무슨 차이냐면 클래스가 0하고 1밖에 없었을 때는 개수도 그냥 한 그룹만 나오고 절편도 그냥 하나만 나왔는데 이게 0, 1, 2가 돼버리면은 개수가 0에 대한 개수, 1에 대한 개수, 2에 대한 개수까지 3개가 나와버려요. 절편도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 돌면서 요 케이스에 대한 독립변수 보고 이 케이스에 대한 독립변수 보고 요 케이스에 대한 독립변수 보고를 다 따로 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가 되게 많아져요. 실제로 해보자고요. 사실은 여기 밑에 코드를 만들어 왔는데 집에서 기세 안 올렸나 봐. 자,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를 써볼게요. 자, y는 원본 데이터에서 클래스를 빼고 x는 원본 데이터에서 클래스를 제외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델은 mn로직 y하고 상수항 추가해서 x fit은 모델.fit이라고 한 다음에 summary 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얘는 지금 계산을 다 못하긴 하는데 클래스가 1일 때에 대한, 여기도 클래스가 2일 때에 대한, 경우에 대한 그 클래스가 0일 때는 색 중에 하나는 안 봐도 되니까 모든 클래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버려요. 지금 여기 값이 안 나오는 거는 뭔가 중간에 전 처리를 좀 넣거나 뭐 아니면은 여기 옵션을 좀 더 걸거나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종속 변수의 케이스별로 독립 변수 보고를 다 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이 코드를 이 개수, 이 개수의 길이만큼 반복 돌면서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반복문에 넣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자, 그래서 기존의 그 결과 출력이랑 구별을 하려고 my classification report라고 만들었던 함수를요, 바이너리 리포트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얘는 이항 분류용 그 결과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my classification multi-class report라는 함수를 신규로 만들었어요. 얘는 다중 로지스틱용 결과 보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는 my classification report라는 함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코드에 영향을 안 가게 하려고 이 my classification report라는 함수를 신규로 만들고요. 파라미터는 똑같이 유지를 하고요. 이 안에서 클래스의 개수가 2개면 is 바이너리, 그럼 true가 되겠죠. 만약에 클래스의 개수가 2가 아니면은 얘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항 분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이항 분류일 때는 바이너리 리포트를 호출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일 때는 얘를 호출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모듈이 하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얘를 호출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기능에 변경을 줘야 되는데 이걸 건드리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뭔가 변화를 준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면 메서드 이름도 바뀌고 새로운 기능도 생겼으니까 기존에 그 기능을 호출하던 부분도 다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수정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새로운 매개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 경우에 따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호출하게끔.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데 약간의 좀 사용자의 편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고려해서 다른 함수를 간접적으로 호출하게 이렇게 하는 처리를 프로그램에서는 레퍼링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내가 감싸는 코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멀티클래스 리포트라고 하는 이 기능을 확인을 해보면요. 자, 클래스 리스트, 종속 변수 케이스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케이스가 총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요. 일단은 얘가 호출됐다라는 거는 멀티클래스라는 거를 확정 지은 거니까 여기서 멀티클래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고요. 추정 확률. 이것도 종속 변수 클래스별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클래스 리스트가 0, 1, 2니까 클래스 사이즈는 3일 거예요. 0부터 3 전까지 반복도입니다.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고 1씩 증가죠. 아까 절편이 3개 나왔잖아. 그럼 0번째, 1번째, 2번째 절편을 갖고 개수의 수를 측정하고요. 절편도 3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i번째 절편. 그 다음에 개수도 3개 중에 i번째 개수. 이렇게 해서 결합을 시키고 얘네들에 대해서 연산을 한 거죠. 자, 위쪽에서 변수를 i라고 써버리니까 여기 기존의 변수가 i라고 돼 있던 거를 j로 바꿨고요. 여기서 j번째에 i번째 항목. 나머지 코드는 동일하게 갔어요. 그리고 여기 클래스 출력할 때 어떤 클래스다. 요게 하나 추가됐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그냥 종속 변수라고 해버리면 종속 변수의 변수 이름은 나오니까 계속 클래스라고만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에 클래스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라는 걸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수를 전부 i번째 항목을 접근하게. 전체적으로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출력도 반복 돌면서 했고요. 요거는 굳이 실습을 시킬 필요성은 못 느껴서 그냥 제가 코드를 리뷰를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독립변수, 아니, 종속변수에 대한 경우에 따라 모든 의 클래스 수에 따라 독립변수 보고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 보고 기능을 구현하고 확인을 해보면 분류 잘하네. 이게 X트레인, Y트레인이 아니지? SMX, 스모트 X, 스모트 Y. 아까 스모트 해놓은 걸로 봐야겠죠? 변수 이름이 뭐였더라? 스모트 X, 스모트 Y. 요걸로 해야죠. 그래야 조금 더 잘 나오겠지? 그러면 100% 나오죠. 틀린 게 없네요. 자, 커브 그리고 학습 구성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보고 종속변수 클래스가 0일 때에 대한 케이스 그리고
1일 때에 대한 케이스, 2일 때에 대한 케이스를 다 따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VIF 값은 안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VIF 값은 각 변수들의 그 상관계수랑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VIF 값은 안 바뀌어요. 근데 나머지 값들은 종속 변수의 클래스가 뭐냐에 따라서 다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이제 독립 변수 보고가 들어가면은 어떤 변수가 클래스가 모일 때는 잘 그 설명 분류를 하는데 클래스 값이 모일 때는 다소 그 분류를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케이스에는 이 변수가 좀 영향력이 크고 어떤 케이스에는 영향력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나타내는 값이 오집이에요. 이 변수가 1 올라갈 때 전체 분류 결과에 얘가 몇 퍼센트 지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분석은 뭐 VIF라든지 유의 확률 값을 따져가면서 변수를 걸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케이스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분석 모형을 돌리기 전에 다른 방법, 예를 들면은 이제 주로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나오는 방법인데, 비지도 학습에서 이제 차원 축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인 선택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적용해서 모형을 좀 더 단순화시켜 갖고 돌리는 방법이 더 많이 들어가지, 분석 다 해놓고 이거 표 보면서 변수를 거르거나 그러는 거는 제가 봤었던 범위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굳이 이 코드는 구현 안 해줘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난주에는 아름아름 넘어갔던 건데, 아마 주말 동안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회계 분석에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왜 안 합니까? 라고 그냥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구현을 한 거니까 요거는 그냥 각자 한 번씩 체킹만 해보세요. 요거까지 타이핑해서 실습하실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지스틱은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